반도체 공장과 수많은 협력사가 모여 있어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동탄. 공급이 달리면서 전세의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오피스텔을 250채 넘게 가진 오피스텔을 부부가 250여 세금 문제로 채나 소유한 보증금을 부부가 파산을 악성 임대인들이 예고해서 전국에 전세 놓은 주택이 2만 6천 채가 경기도 화성 넘는다고 동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 250채를 가진 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문모 씨를 만났습니다. 문 씨는 2년 전 장모님을 위해 이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전세값이 다소 비쌌지만 당시엔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사시면서 괜히 집주인한테 나중에 뭐 피해가 갈까 봐 벽에 못도 하나 안 치고 지금 달력 같은 것도 이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집주인을 배려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집주인은 우리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씨가 역전세를 걱정하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1억 6천만 원에 계약했고 다음에 증액 갱신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했던 그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집주인이 곧 파산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 6월 달인가부터 세금을 못 낼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파산할 것 같은데 집이 경매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집주인은 세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문 씨에게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의성을 의심했던 문 씨는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었지만 문을 닫은 상태. 집주인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세요. 지금 자기가 망할 것 같다, 파산할 것 같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요. 집주인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오피왕 박모 씨. 그 집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이 일대에서만 이런 오피스텔을 250채를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보니 박 씨의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루에 접수 건수가 좀 어느 정도나 그 부분이 사실은 수사 사항이기도 하고 결국은 3건 미만됐고 지금 저희는 좀 피해 접수만 받고 있는 상태라. 보증금을 잃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에 문 씨는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시세 최고가. 전세금보다 낮아진 매매가에 안내도 됐을 세금과 수수료까지 손해 추정액은 약 2,700만 원에 달합니다. 되게 억울하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름 그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제가 회사 생활 20년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솔직히 많이 들고요. 아 내가 생각보다 되게 어리숙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도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회사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사람들 진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기 금액을 메꾸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서울의 대표적인 빌라 밀집 지역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강서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갭 투기 비율도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장모 씨 부부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아서 이제 집주인이랑 연락을 좀 해보려고 연장을 할지 그만할지를 연장을 해보려고 연락을 한 상태였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을구에 이제 허그에서 가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근저당이 없던 집. 하지만 가압류 때문에 확인한 집주인의 실체에 장 씨 부부는 불안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저희 임대인 이름 황 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모녀가 같이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어머니 이름으로 100채 정도, 딸 이름으로 200채 정도 해서 둘이 합쳐서 300채 정도 될 거다라는 거는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연장을 해야지라고 해서 등기를 뗐는데 앞불사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기를 다 발급했는데 같은 성씨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질 수 없는데 왜 다 황씨 아니면 홍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황씨하고 홍씨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사나? 처음에 이랬어요. 그중 한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 해지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판결 나서 계약 해지가 돼서 돈을 받으러 갔더니 딱 모른 척해. 딱 잡아떼고 그래? 나 지금 돈 없으니까 집 빼서 가져가. 아줌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 진동을 해서 못 들었지. 지금 아줌마 다음 주에 나 돈 줘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전화할게. 아, 왜 피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잘 보고 돈 되면 하여튼 전화할 테니까 얘기 나요 지금. 세입자는 참다 못해 황 씨를 직접 찾아가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너 짓지 말고 해갖고 얘기만 해봐. 하지만 4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직격은 집주인 황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 전세 사기에 대한 황 씨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엔 브로커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 직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정영일 씨. 여기 건물주랑 이제 계약을 했었어요. 씨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요. 이상하다 이 생각은 했었죠. 계약 20일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빌라 3,500여 채를 소유한 권모 씨였습니다. 지난 가을 장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권 씨. 그는 브로커를 동원해 전세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지가 150% 플러스 맥스 4,500까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50% 하면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플러스 4,500만 원까지 감정서 뽑아주겠다. 뭐 5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뭐 진짜 힘든 것들은 뭐 1,000만 원 돈 가까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장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권 씨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기 때문입니다. 경매라도 받으려면 목돈이 필요한 상황.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합니다. 그냥 하루에 몇천 번씩 생각하죠.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랬던 건가? 나는 언제까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이 지금은 장 씨의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